이무기 강철과 팔척귀 사이에는 어떤 원한이 숨어 있는가? 열이는 왜 자신의 몸마저 미끼로 삼으며 팔척귀의 진실을 밝혀내려 하는가? 다음 날 새벽 궁 깊은 숲속에서 울려 퍼지는 바람소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무녀 열이는 희미하게 흔들리는 촛불 앞재단에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손은 떨리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다. 열이는 알고 있었다. 매일 밤 이정을 괴롭히는 악몽, 궁궐을 뒤흔드는 기이한 사건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섬뜩한 속삭임, 이 모든 것은 전설 속 악령 팔척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수백 년 전 봉인되었어야 할 이 괴물은 깊은 산속 어두운 동굴에서 정체불명의 마녀에게 숭배받으며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 마녀는 팔척귀의 힘을 키우고 있었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열이는 결심했다. 팔척귀를 끌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미끼로 내놓는 위험한 의식을 치르기로 그녀는 재단 위에 자신의 피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고대의 주문을 읊으며 영혼을 열었다. 순간 궁궐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러나 곧이어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섬뜩한 진동이 그녀를 덮쳤다. 팔척귀가 깨어났다. 열이의 피 냄새를 맡은 그 악령은 동굴 속에서 붉은 눈을 번뜩이며 몸을 일으켰다. 열이의 의식은 성공했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의식이 단지 팔척귀만을 깨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법사의 검은 의도까지 건드렸다는 것을. 한편 이무기 강철은 먼 숲속에서 감각적으로 번뜩이는 기운을 감지했다. 그의 동공은 파충류처럼 가늘어지며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와 팔척귀 사이에는 깊은 원한이 있었다. 13년 전 이무기 강철이 용으로 승천하려던 순간, 바로 그때 팔척귀는 인간들을 조종해 궁궐의 혼란을 일으켰고 결국 강철의 변신은 필멸한 이들의 눈에 띄고 말았다. 그 결과 그는 저주를 받아 다시는 용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팔척귀는 그의 꿈을 짓밟은 원흉이었고 강철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언젠가 그 괴물을 멸할 기회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번 싸움은 단순한 복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강철은 열이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직감했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다. 동굴 속 정체불명의 법사는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열이의 피를 통해 그녀의 영혼을 읽었고 그녀가 무녀로서 가진 강력한 힘을 탐냈다. 법사는 팔척귀를 조종해 열이를 사로잡고 그녀의 영혼을 제물로 바쳐 자신의 힘을 극대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미 주문을 외우며 동굴 벽에 새겨진 고대 룬을 활성화하고 있었다. 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팔척귀의 기운은 한층 더 사나워졌다. 법사는 속삭였다. 이제 무녀는 내 손아귀에 있다. 그리고 이무기, 너도 곧 내 발 아래 꿇을 것이다. 궁궐로 돌아온 열이는 점점 더 강해지는 팔척귀의 기운에 짓눌렸다. 그녀의 몸은 점차 차가워졌고 눈앞에는 끔찍한 환영들이 스쳐갔다. 팔척귀의 8개의 다리가 그녀의 영혼을 옥죄는 듯했다. 하지만 열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왕 이정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강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 싸움을 끝내야 했다. 그녀는 재단 위에 다시 한번 피를 바치며 마지막 주문을 외쳤다. 팔척귀여, 나를 취하려거든 와라. 하지만 내가 나를 삼키기 전에 내가 너를 불태우리라. 그 순간 강철이 궁궐 안뜰에 나타났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기운은 마치 폭풍 같았다. 그는 열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혼자 이 싸움을 감당할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다. 열이는 그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고 그들의 결합된 힘은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팔척귀뿐만 아니라 그를 조종하는 법사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궁궐은 이제 완전한 혼돈의 도가니였다.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팔척귀의 8다리가 땅을 찢으며 세상으로 기어나왔다. 그 거대한 악령의 울음소리는 백성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고 궁궐의 기둥마저 흔들렸다. 열이와 강철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은 채 이 거대한 어둠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열이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강철의 눈에는 수백 년 묵은 분노와 열이를 지키려는 절박함이 타올랐다. 그들의 앞에는 팔척귀의 붉은 눈이 번뜩였고 그 뒤에서 법사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법사는 동굴의 재단 위에서 마지막 주문을 외쳤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안개는 팔척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고 악령의 몸은 점점 더 거대해졌다. 무녀여, 너의 영혼은 내 것이다. 이무기여, 너는 영원히 저주받을 운명이다. 법사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하지만 여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피로 그린 주술진을 활성화하며 외쳤다. 팔척귀여, 너의 어둠은 내 빛으로 소멸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고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은빛 기운이 궁궐을 뒤덮었다. 강철은 여리의 곁에서 팔척귀와 정면으로 맞섰다. 그의 비늘은 불꽃처럼 빛났고 이무기의 힘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그는 팔척귀의 다리를 하나씩 부수며 법사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법사는 이미 여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주술로 여리의 몸을 올가매려 했고 그녀는 점점 더 강한 고통에 휩싸였다. 여리는 이를 악물며 강철을 바라보았다. 강철아, 나를 믿어. 이 싸움은 우리 둘로 끝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의 마음을 뒤흔드는 힘이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 여리는 자신의 모든 영혼을 끌어모아 마지막 주술을 발동했다. 그녀의 몸은 빛으로 둘러싸였고 그 빛은 팔척귀의 어둠을 꿰뚫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주술은 여리의 생명을 갉아먹었고 그녀의 몸은 점점 투명해졌다. 강철은 이를 알아차리고 절규했다. 여리, 안 돼. 너 없이 나 혼자 뭘 어쩌란 거야. 그는 팔척귀의 공격을 무릅쓰고 여리에게 달려갔다. 그 순간 여리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강철아, 너는 이제 인간의 선함을 알았잖아. 나를 위해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사라져. 여리의 희생으로 팔척귀는 마침내 소멸했다. 거대한 악령은 비명을 지르며 먼지로 화했고 법사는 자신의 주술이 역전되며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다. 여리의 몸은 빛 속에서 서서히 사라졌고 강철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에서 그녀가 녹아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여리, 가지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하지만 강철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깊은 밤 달빛이 비추는 궁궐의 정원에서 그는 홀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그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여리의 목소리를 들었다. 강철아, 나는 아직 여기 있어. 우리의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야. 언젠가 운명이 우리를 다시 엮어줄 거야. 그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마치 그의 심장을 어루만지듯 따뜻했다. 강철은 눈을 감고 그녀의 존재를 느끼려 애썼다. 그의 손에는 여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작은 은빛 부적이 쥐어져 있었다. 그 부적은 마치 그녀의 영혼이 깃든 듯 미세하게 빛났다. 강철은 이를 가슴에 품으며 다짐했다. 여리, 너를 다시 찾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한편 무너진 동굴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법사의 몸은 무너진 돌무더기 아래 깔려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건 끝이 아니다. 무녀의 영혼은 내 손아귀에 있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고 동굴 속에서 붉은 안개가 피어오르며 새로운 주술진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법사는 팔척귀의 소멸로 잠시 주춤했지만 여리의 희생이 남긴 영혼의 파편을 이용해 더욱 강력한 어둠을 불러일으킬 계획이었다. 그의 음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어둠의 끝에는 여리의 영혼을 되찾으려는 또 다른 음모가 숨어 있었다. 법사는 속삭였다. 강철, 내가 무녀를 사랑한다면 너는 스스로 나에게 올 것이다. 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